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업이라는 곳에 대한 오해와 환상을 깨트리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2년에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로 입사를 했고 중간 이직 한번 하면서 1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변에서 너는 대기업 다니니까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면 연봉만으로 차 사고 집 사고 먹고 사는 걱정 없고 노후 준비 착착 되고 그러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풀고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봉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연봉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취준생 분들이 대기업을 목표로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대기업 평균 연봉 상위 40개사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것만 보면 대기업 다니면 다 연봉 1억 넘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상위 40개사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100개사 정도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기업들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100개사 평균 연봉은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유있게 9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평균 연봉이라고 했으니까 9천만 원을 받는 직원은 몇 년 차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25세에서 26세에 입사를 가장 많이 하는데 편의상 27세에 입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이 좋아서 60세 정년까지 다닌다고 하면 34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연봉은 대부분 이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니까 중간 연차인 17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이 9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15년에서 17년 차에 받는 연봉이 기사에 뜬 평균 연봉이라는 거죠. 27세에 입사하고 40대 초중반에 받으실 수 있는 연봉입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월 620만 원이 수령액입니다. 그럼 생활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40대 초반이라고 했으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면 생활비만 약 320만 원 정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이 자가라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 대출 3억, 기간 30년, 연간 3.5대 이자라고 했을 때 원리금이 약 135만 원입니다. 그럼 매달 지출이 320만 원, 135만 원, 455만 원이죠. 저축은 월 170만 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적금만 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2천만 원 저축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약 2억 원이죠. 참고로 서울 아파트 등기 가격은 약 10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전부 평균이었습니다. 평균보다 더 소비하는 분들이 있거나 예를 들면 대출 금액이 더 많고 자녀 학원, 취미활동 등 그런 것이 더 있다면 저축 금액은 더 줄어들겠죠. 대기업 직장생활 최소 1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이 정도입니다. 그 전에는 더 빠듯하겠죠. 물론 맞벌이 하시면 소득이 더 늘긴 하겠지만요. 이렇게 보면 사실상 걱정 없이 집 사고 차 사고 자녀 교육에 노후도 보장된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버는 월급쟁이 생활인 거죠.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거나 점프업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회사 생활인데요. 워라밸이나 문화 이런 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은 직원 수만 많게는 몇만 명, 적어도 몇천 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의 워라밸과 문화를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이 회사는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라고 특별히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더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푸바부, 케바케죠. 그건 기업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업계 특성이나 회사의 조직 문화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 가능성입니다.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내고 야근이고 주말 출근이고 관계없이 회사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사실상 대기업은 그것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평가 좀 잘 주고 개인 성과는 조금 더 주고 연봉도 남들보다 1년에 2에서 3%포인트 더 상승하는 것 정도죠. 하지만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업무 중 일부가 협력사를 관리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협력사분들과 많이 이야기도 하고 친해질 기회가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하면 연봉이 1년 만에 몇 배씩 뛰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또 더 능력이 있고 대표자의 마인드가 좋다면 사업의 일부를 떼서 직접 운영해보라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연봉을 20에서 30%는 더 받고 경쟁사로 이직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특성이 회사의 업무를 다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은 경력이 쌓이면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사업체를 차려서 사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 성공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본 연봉이 작고 업무의 체계가 없을 수도 있고 수명이 짧을 수도 있는 건 단점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배울 수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연봉 자체가 좀 높다는 것. 하지만 그게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괜찮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대기업 취업했다고 공부와 성장을 멈추면 돈 걱정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만의 살아갈 길을 반드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투자, 사업, 기술, 글쓰기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미래의 월급이 끊기는 날은 무조건 옵니다. 그때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나의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저처럼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